선거 때만 되면 큰절하죠. 그 다음에 사죄하고 사과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나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지 다 잊어버리죠. 이재명 후보의 요즘 사죄 시리즈라고 할까요?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거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재명 후보는 뭐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여기 대해서 가능한 회피하는 쪽으로 아니면 부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밀리면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불신만 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모양이죠. 돌파구를 찾자. 그게 뭐냐.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자. 그러니까 파도가 확 밀릴 때 옆으로 해가지고 피해 나가려 하다가는 배가 전복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치고 나가는 거죠. 파도를 향해서. 아마 그런 전략으로 이게 바꾼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4일 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에서 있었던 그 간담회 이때 이제 간담회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큰절을 했어요. 큰절하면서 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부응을 못해서 죄송하다 이러면서 큰절을 했어요. 이 큰절은 말이에요. 정치인들 큰절은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뭐 우리가 자주 봐왔던 일인데 정치인들 큰절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큰절하죠. 그 다음에 사죄하고 사과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선거 끝나고 나면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지 다 잊어버리죠. 뭐 정치 뭐 우리가 항용 보는 그런 정치 행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별로 그 믿을 바 못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조국 뭐 전 법무장관이 뭐 파리가 싹싹 빌 때 그때 주의해야 된다. 뭔가 빨아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남의 글을 인용했나 그래 올린 걸 두고두고 이제 지금 회자되고 있죠. 조스트라다무스인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싹싹 비는 거는 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훗날에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안 되거나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기다려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죄 이 퍼포먼스 이 시리즈가 아마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말이죠. 지지율이 엄청 성이 올라가지고 윤 후보가 지금 완전히 쫓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지난 18일에 민주당 정치개혁의원 모임 간담회에서 이 후보 과감하게 대장동 문제 특검 수용한다.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전하고 완전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죠. 사람들이 이 후보 왜 특검 피해 다니느냐? 왜 딴소리가 많으냐? 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라. 특검 피하면 그게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 인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특검은 검찰 수사 끝나는 거 봐가면서 하자. 그래야 된다. 특검은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뭐 이렇게 반대하고 반발하던 이 후보 갑자기 특검 해야 된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거든. 그 분위기가 싹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공을 국민의힘 측에도 역공을 가한 거죠. 그쪽도 특검하자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 아닌가. 그 점에서는 역시 이재명 후보 재치 있다. 날렵하다. 민첩하다. 그 순간적으로 참 재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뭐 이런 인상을 줘왔는데 그날도 그런 느낌을 주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충분한 또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사과해야 한다. 이날부터 이제 사과를 시작한 거예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20일에는 욕설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 구설수에 대해서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 그전까지는 형수 욕설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는 자세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환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공익 환수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반발하고 하다가 이날부터 또 그거에 대해서 태도를 바꾼 거예요.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먼저 사과를 아주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예? 형수 욕설 문제는 아예 자기 입에서 꺼내기도 기피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 욕설 문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과감히 사과한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22일 선대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이러면서 그 회의 내내 사과 반성 이걸 5차례인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본격적인 사과 시리즈를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23일은 경기 양주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24일에 이제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그는 어떤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한 걸 15년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그 피해자들 위로하고 간담회 가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바로 그 범죄자를 예? 변호했던 그걸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날 23일 SNS에다가 그런 글을 또 올렸어요. 뭐냐면 자기 일가 중에 한 사람이 예?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이제 이 가족들이 변호사를 의뢰하려고 했는데 그를 형편이 못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변호를 맡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데이트 폭력 중범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조카라는 그 사람은 그 여자친구를 19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18차례나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했지 않냐. 그런데 이 변호사는 그걸 심신미약 이런 핑계 대가면서 변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 말 조금이라도 말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범죄의 그래가지고 뭐 데이트 폭력 중범죄 그건 데이트 폭력 중범죄 정도가 아니라 그건 살해행위야. 살인행위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조카라는 사람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뭐 심신미약 뭐 이것도 안 통했던 겁니다. 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이 변호사, 당시 이 변호사가 또 그런 유사한 살인 사건에 또 변호인으로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 여자친구를 8차례나 그냥 농약을 하고 흉기를 갖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집 딸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 딸도 있는데 그 앞에서 농약 마시라고 강요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흉기로 8차례나 찔러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또 그 범인도 또 자기가 예? 변호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했는데 그 사람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네요. 근데 내년 8월인가 뭐 출소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살아있는 딸 지금 아마 공포에 질려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사건 중간에 말이죠. 조직 그 국제 뭐 마피아 조직인가 뭐 거기 4사람 중에 2사람을 자기가 또 변호를 했답니다. 그 이 변호사 이분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이분이 물론 뭐 변호인은 누구든지 그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정말 진지한 그런 애정을 갖고 성찰을 갖고 변호사의 그 변호에 임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권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이민석 변호사 이야기로는 이재명 씨 아까 그런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분은 인권 변호사 아니다. 단정을 했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인권 변호사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조카 문제 그것도 말이죠. 15년 전에 사건 그 조카 문제 이것도 자기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죠. 근데 누가 이걸 이제 폭로했냐면 김부선 씨. 그 이재명 이 후보하고 아주 악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김부선 씨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강용석 변호사가
예? 이것을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한 바람에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됐는데, 예? 그런데 만약 김부선 씨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재명 후보가 전에 이제 나는 김부선 씨하고 그런 관계가 뭐 연인 관계도 아니고 친한 관계도 아닌데 자꾸 부인하니까 나한테 그 비밀을 당신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나하고 친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재명 이 후보는 그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또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 말은 김부선 씨가 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형님한테 들었다 또 이랬어요. 그 김부선 씨가 아니 이 후보 그 형님 내가 알지도 평소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고인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왜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냐고 그런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말이죠. 사죄하려면 솔직하게 해야죠. 예? 한 자락 깔아놓고 뒤에 숨겨놓고 앞으로는 정직한 척. 그게 옛날에 공자가 맹자 진심 장구상 거기 나오는 장구 진심 편에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자님께서 사이비를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사이비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본질은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 공자가 그걸 제일 싫어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한 척.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났어요. 선거철이 됐으니까 유권자들은 딱 볼 때 겉으로 아무리 착한 이야기 한다든지 겉으로 뭐 하는 거 그것만 보고는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 정책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예요.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고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당의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주인으로서 앞으로 이 국가 경영을 5년 동안 맡겨줄 사람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내년에 대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년 뭐 7, 8개월간 문재인 정부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그런 게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주인으로서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자. 사입이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은데 본질은 전혀 아닌 거. 착한 척하면서 사실을 보면 사악한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가릴 줄 아는 해안을 우리 유권자들은 그 해안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